안녕하세요. 글 쓰고 향 만드는 사람 아론입니다. 너무 오랜만이죠. 요즘 제 본업인 조향사와 향수 브랜드를 운영하는 일이 너무 바빠져서 유튜브는커녕 잠잘 시간도 없었다는 변명을 조금 해봅니다. 이렇게 바쁜 와중에도 저를 빛의 속도로 카메라 앞에 앉힌 향수가 있었는데요. 바로 딥티크의 새로운 향수 로파피에입니다. 3월 16일에 출시된 향수이니 정말 출시된 지 얼마 안 된 따끈따끈한 향수죠. 딥티크에서 새로운 향을 출시하는 게 너무너무 오랜만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향덕분들, 딥티크 마니아분들이 가슴을 두근두근 하면서 기다리신 걸로 알아요. 저도 그중 하나입니다. 게다가 로파피에는 직역하면 종이의 물, 이름부터 글 쓰고 향 만드는 저의 취향을 완전 저격한 거죠. 그래서 후다닥 이렇게 로파피에를 구해서 여러분 앞에 왔습니다. 조향사는 파브리스 펠레그린. 제가 도손 향수 리뷰할 때 잠깐 만났던 조향사죠. 지난 향수 영상은 위에 달아둘게요. 이분은 딥티크에서 도손, 오듀엘르, 그리고 오로즈 퍼퓸 등을 조향하셨는데요. 이 세 가지 향수만 봐도 꽃향기와 달콤한 향을 정말 잘 다루는 조향사라는 걸 단박에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에 새로 알았는데 이분 향수의 본고장이라고 불리는 프랑스 그라스에서 태어나고 거기서 자라셨더라고요. 아니 완전 타고난 조향사 아닙니까? 암튼 여러분이 궁금하신 건 향일 테니까 바로 시향으로 넘어가 볼게요. 원래 뿌린 이후에 향이 전개되면서 점점 복잡해지는 향들이 있는데 로파피에는 오히려 탑노트가 정말 복잡 다단한 편이에요. 우선 약간 매캐한 느낌이 있는데요. 스모키한 느낌은 아니고 아주 가벼운 핑크페퍼 뉘앙스의 매캐함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어떤 분들은 이 향을 맡고 바로 플레르드보를 연상하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표기된 노트를 살펴보면 머스크, 화이트 머스크, 미모사, 우디 노트, 그리고 스팀 라이스 어코드, 탑, 미들, 라스트 구분 없이 딱 이렇게만 적혀 있습니다. 적혀진 노트를 처음 봤을 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조향사분이 뭐가 들었는지 알려주기 싫은가 본데? 아주 명백히 그려지는 미모사 노트 외에는 대충 뭉뚱그려서 설명해둔 느낌이랄까요? 이유가 있겠죠? 표기에는 없는 후추를 저는 살짝 느꼈고요. 탑노트에서 가장 흥미로운 것은 스팀 라이스 어코드입니다. 먼저 시향하신 분들이 밥 짓는 냄새, 누룽지 냄새, 고소한 냄새 등등으로 표현해주신 바로 그 향이에요. 향수에서 그런 향이 난다고? 싶으시겠지만 맡아보시면 진짜 납니다. 개인적으로 누룽지 냄새라는 표현 하신 분 너무 찰떡이에요. 아주 옅은 베이지가 떠오르는 향이니까 종이의 컬러감과도 잘 맞아떨어지죠. 그리고 숨어있긴 하지만 묘하게 무거운 물내음이 있어요. 맑은 물내음은 아니고요. 약간 먹먹한 느낌? 딥티크 정식 홍보물들을 보면 종이뿐만이 아니라 잉크 냄새에도 포인트를 많이 두던데 그렇게 생각하고 맡으면 연상될 법합니다. 약간 답답함을 느낄 수 있는 포인트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불호를 외치시는 분들도 분명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미들노트로 넘어가면요. 밥 지는 냄새의 고소함과 묘한 물냄새가 점점 빠져나가면서 미모사의 향기가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사실 미모사는 한국 사람들이 흔히 접하는 꽃은 아니죠. 최근 매장 디스플레이를 보면 자주 등장하긴 하지만 남의 매장을 꾸며둔 꽃에 코를 들이밀고 막 향을 킁킁 맡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니 미모사 향은 우리에게는 낯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코로나 전에 일본 여행을 하다가 꽃가게에서 처음으로 미모사 향을 만나봤는데요. 싱싱한 생화인데도 신기하게 파우더리한 향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부드럽게 달콤한데 달콤한 종류로 치자면 사탕이나 꿀이 아니라 가벼운 바닐라에 가까운 그런 달콤함이었습니다. 저는 누누이 말했지만 파우더리한 향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모사 향은 좋아해요. 텁텁하거나 코끝이 답답해지는 그런 기분이 들지 않는 자연스러운 파우더리한 향이거든요. 그래서인지 미모사 향이 고급 지류의 부드러운 질감과 닮아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로파피에는 미모사 향수가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미모사 향만 느껴지진 않습니다. 약한 우디 노트와 머스크 노트들이 섞여서 향이 풍겨오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사람마다 향이 굉장히 다르게 표현되더라고요. 어떤 사람의 피부에서는 꽃향기가 더, 어떤 사람의 피부에서는 우디 노트가 더, 어떤 사람의 피부에서는 머스크 노트가 더 부각됐습니다. 그제서야 조향사분이 왜 향을 명확하게 설명해두지 않았는지 알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이 향은 사람마다 가지는 고유의 피부, 온도, 살성에 따라서 향이 굉장히 달라지는 특징이 있으니 최대한 정보를 조금 가지고 느껴지는 대로 향을 느껴라. 그런 의도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맞나요, 조향사님? 게다가 저는 미들노트에서부터 노트 표기에 없는 노트를 또 느꼈습니다. 바로 앰버그리스입니다. 르라보의 어너더 13 같은 향수에서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그 동물적이고 따뜻한
뚜렷하고 부드러운 향이 종이 아래에서 스물스물 올라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대신 앰버그리스 특유의 쇠냄새, 소독약 냄새 같은 그런 느낌이 파우더리한 향에 묻혀서 최대한 느껴지지 않게 잘 숨겨둔 그런 느낌이에요. 어나더 13의 라이트 버전이라고 부르는 분들도 있던데 이 부분만 보면 납득이 갑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오셨으면 로우파피에서 느끼실 수 있는 향은 모두 다 느끼신 거예요. 이후에는 향이 쭉 이어지면서 점점 옅어지는 식으로 마무리됩니다. 저는 사실 중반부로 갈 때부터 계속 궁금했어요. 로우파피에서 느껴지는 이 다채로운 우디와 머스크 향들 중 과연 어떤 게 마지막까지 살아남을까? 혹시 모든 게 뒤섞인 채로 그냥 끝나는 걸까? 제 피부 기준으로 보면요,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건 꽃내음을 살짝 머금은 우유 같은 화이트 머스크였습니다. 누군가 이 잔향을 맡는다면 분명 향수가 아니라 그냥 제 살레음이라고 착각하게 할 만한 그런 향이에요. 잔향이 굉장히 편안하고 부드럽게 남아서 존재감 있는 향을 원하셨던 분들은 약간 아쉬우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대신 편안하게 향을 사용하고 향수 잔향이 너무 과하거나 거슬리지 않게 남기를 바라는 분들께는 딱 제격인 향수죠. 저는 존재감 강한 향수도 당연히 좋아하지만 이렇게 웨어러블한 향수도 정말 좋아해요. 아침에 뿌리고 낮에는 향을 누리다가 잘 때쯤에는 내 살냄새처럼 스르륵 사라지는 그 느낌도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이 향수의 잔향에는 어떤 향을 매칭해도 튀거나 부딪히지 않을 것 같아서 더더욱 마음에 듭니다. 딥티크의 새로운 향수 궁금하신 분들 정말 많으셨을 텐데 제 리뷰가 부디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저는 또 저의 새로운 향을 열심히 만들고 제 향수 브랜드도 열심히 꾸려가면서 중간중간에 재미있는 향수 이야기들 들고 올게요. 그럼 오늘도 향기로운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저에게 하고 싶은 말 있으신 분들은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을 가지고 또 찾아오겠습니다. 안녕!